반갑습니다. 작은다육입니다. 오늘 날씨는 상당히 좋은데 쌀쌀합니다. 다육이 물들기에는 참 좋은 날씨인데 저는 오늘 손발이 시릴 정도로 춥네요. 그래도 뭐 다육이 공부방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번에 제가 그 무름병, 탄저병, 흑사병 할 때 그 곰팡병이랑 잎마름병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곰팡병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입장이 시커멓다든지 아니면 얼룩덜룩한 뭐 형태가 있다든지. 자, 이 아이를 보시면 왼쪽 아이는 지금 시커멓게 딱 보면 곰팡병이라는 걸 표시가 납니다. 근데 이제 요 하이트 그린 같은 경우에는 입장 가쪽으로 지금 얼룩이 좀 버진 비슷한 얼룩들이 많이 있죠. 이 아이는 이제 처음에 병이 시작할 무렵에 제가 약을 미리 좀 했습니다. 앞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제가 1월달부터 약을 미리 해왔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곰팡병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개중에 몇몇 아이들만 이제 보일 때 또 그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약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번지지를 안 했어요. 문제는 곰팡병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다른 다육이에게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병이 걸린 아이는 무조건 격리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까지 다 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약에 대해서 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약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요. 문제는 약에도 보면 똑같은 살균제라도 예방약이 있고 그 병이 왔을 때 치는 약이 따로 돼 있어요. 보면 그 장에 보면 예방약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병이 왔을 때 약을 치면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껍질에 보시면 예방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치는 거고, 그게 적혀 있지 않은 아이는 병이 왔을 때 쳐도 됩니다. 그 점은 꼭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 곰팡병은 전염성이 상당히 빠릅니다. 특히 이렇게 하얀 분이 있는 아이들이 전염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섭을 그만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이죠. 여름에 장마 때 이 분 자체가 섭을 빨아당겨 갖고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는 밋밋한 아이들보다는 더 많이 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곰팡병이 잘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점 명심하시고요. 곰팡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병이 시작될 무렵보다도 미리 예방을 하시라는 거, 그것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간단히 넘어가고요. 제일 명심해야 될 거는 옮는다는 거. 다른 유기한테 전염이 되기 때문에 꼭 격리를 시켜서 관리를 하시라는 거, 그것만 꼭 명심하시고요. 자, 문제는 잎마름병입니다. 잎마름병. 잎마름병은 이게 병인지 아니면 물이 없어서 잎이 마른 건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육안으로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지금 뒤에 아이들은 잎마름병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라 죽었다. 대부분 때 뭐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이렇게 돼 있으면 말라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잎이 이렇게 마르면 처음에는 이제 서서히 뭐 한 줄기씩, 한 잎, 두 잎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 아이들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나타나면 모르는데 서서히 나타나니까 이게 물이 없어서 말라서 죽는구나 싶어 갖고 물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뱅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진행 속도가 더 빨라요. 일반 급보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입마른병과 일반적인 물이 없어서 마른 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육안으로는 쉽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잎이 물이 없어서 마른 경우에는 보면 약간 마른 잎들이 보면 쫀득쫀득해요. 쉽게 말을 하면 잎장이 이렇게 부스러지지를 않고 이렇게 만져도 이 아이들이 부스러지지를 않잖아요. 쫀득쫀득 해갖고. 마른 아이들은, 섭이 없어서 이렇게 마른 아이들은 쫀득쫀득 해가지고 잘 부스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입마른병 아이들은 이제 육안으로 자세히 보시면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거 보시면, 육안으로 보시면 사진으로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퍼석퍼석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은 떼갖고 이렇게 비벼보면 가루가 내요. 가루가. 이렇게 가루가 나오는 게 보이죠? 요런 아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가루가 됩니다. 뱅을 하는 아이는 이렇게 바스러진다 그러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보면 막 부스러져요. 그런데 그 수분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마른 아이들은 좀 쫀득쫀득해요. 찰지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떡잎처럼 이렇게 부스러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미라가 되는 거죠. 물이 없어서 마르는 거는 미라처럼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스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뱅을 하는 아이는 이게 수분이 없어서 마른 것이 아니라 뱅 때문에 바이러스 침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직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는 그냥 원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선만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바스러지지를 않고 쫀득쫀득한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마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스러지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뱅으로 의해서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조직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색체가 파괴가 돼갖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고 이렇게 문지르면 가루가 돼요. 가루가 아주 쉽게 바스러집니다. 이제 그렇게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아이들을 보시고 입장을 뜯어서 이렇게 살살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입장이 이렇게 바스러지면 이거는 잎 마른 뱅이구나 생각을 하셔갖고 저쪽에 다육이 공급방 밴드에 보시면 거기에 잎 마른 뱅 아이들 약도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보셔서 이런 그 농약방 이런 데나 가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쉽게. 그리고 보면 지금 다육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포장으로 나오는 것들이 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몇 가지는 소포장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은 용량이 좀 커요. 일반 가정에서는 그거 하나를 사가지고 쓰기에는 조금 많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이제 다육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서로 있으니까 밴드나 이렇게 서로 집 근처에 가까이 계신 분끼리 이렇게 모아서 같이 약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나눠서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벌레약은 독성이 좀 약해요. 그래서 그 정량보다 조금 강하게 치도 크게 입장에 이렇게 하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런데 균을 죽이는 약은 우리가 약을 치보면 예를 들어서 뭐 500대 1을 치락했는데 뭐 한 200대 300대 1을 치면 조금 강하게 치면 화상을 많이 입어요. 입장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화상을 입는 이유가
용량을 정확하게 맞춰도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제가 지금 약탕권 말고 일반 물로 가지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약을 치면 약물이 잎에 닿으면 물이 고이죠. 여기 중간에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줘갖고 물이 고였을 경우에 한여름에는 햇볕 때문에 이 물이 볼록하기 때문에 화상을 많이 입는다고 하죠. 근데 약 같은 경우에는 그 햇볕에 의한 화상이 아니라 약 성분이 쉽게 말하면 흘러내려서 그 틈새에 고인다는 거죠. 응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물이 있을 때는 화상을 안 입는데 이게 이제 물기가 마르면서 약 성분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약을 치고 지나고 나면 그 부위가, 물이 고였던 부위가 이렇게 까만 띠처럼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약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약을 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약 성분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나면 약의 얼룩도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고여있던 약 성분을 그 융화도 시킬끔 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분무기로 하든지 샤워기로 한번 그 약물을 한번 살짝 씻어 주세요. 그러면 화상도 입지 않고 또 얼룩도 생기지 않으니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약물이 물을 한번 씻어서 흙 속으로 내려가니까 흙 속에 있는 균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무기로 흙까지 다 약을 치려고 하면 엄청난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잎에 한번 치고 그 잎에 보통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 그 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수분이 마릅니다. 그럴 때 완전히 말랐을 경우에는 얼룩이 생기니까 완전히 마르기 전에 분무기로 하든지 그 다음에 샤워기로 물조리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물로서 한번 덤뿍 주시라는 게 아니에요.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뿌려주면 그 부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씻은 물이 흙 속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흙에도 그 침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괜히 예쁘게 잘 키웠는데 그 약 한번 치고 화상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검 종류들이 원래 그 염색제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검들이 좀 입장이 좀 약합니다. 항상 보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특히 이게 약을 치고 나면 화상을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정량보다, 예를 들어서 뭐 500대 1, 1000대 1로 하면 그 용량보다는 좀 약하게 먼저 한번 치보시고, 그래도 별 그 이상이 없으면 다음번 칠 때 이제 정량에 맞춰서, 처음부터 너무 정량에 맞춰서 치면 식물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한 아이들이 꼭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검 종류들, 그 고가의 검 종류들이 또 화상을 입으면 또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꼭 맹심하셔가지고 약 치고 난 다음에 꼭 가능하시면 분무기나 물로서 한번 씻어주라는 거, 그거 꼭 맹심하십시오. 그리고 용량은 꼭 조금 약하게 치시라는 거. 자, 오늘은 곰팡병하고 잎마름병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곰팡병은 쉽게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전염이 된다는 거, 전염이 되기 때문에 꼭 격리를 시켜서 관리를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잎마름병은 물이 없어서 우리가 생긴다고 착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꼭 입장을 뜯어서 이렇게 한번 비벼 보시면, 물이 없어서 입장이 마른 아이들은 약간 찰기가 있어요. 쫀득쫀득해서 부스러지지를 않습니다. 그 형태를 유지를 시킨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밀리는 정도. 그런데 병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조직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비비면 입장이 다 바스러진다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하셔갖고 이제 약을 치시면 좋다는 거. 그리고 약에는 예방약과
병이 왔을 때 치는 약이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 구매하실 때 예방을 할 때 칠 건지 아니면 병이 온 아이의 약을 칠 건지를 꼭 생각을 하셔서 구입하시라는 거, 그 부분은 꼭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부분은 다육이 공부방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시간 나시는 분은 한번 오셔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